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잠실에서 2살과 5살의 초등생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요즘은 전업주부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둘째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첫째 딸 때는 뭐도 모르고 아이 어릴 때부터 돌보고 회사에 다녔는데 둘째 때는 그게 어려워졌어요. 둘째가 말도 잘 안 듣고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 학원을 주고도 안 가려고 해서 남편이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어요. 사실 그 당시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직장 생활이 그렇잖아요.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니까 많이 힘들어 했는데 남편께서 이참에 좀 쉬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괜찮았기에 아이가 1학년을 마칠 때까지만 쉬기로 했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갔어요. 솔직히 전업주부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만만하게 봤더니 회사 나가면 월급이라도 나오는데 이건 제 돈을 써가며 표도 안 나오는 노동을 끝도 없이 하는 게 전업 3개월까지는 차라리 회사에 다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은 왜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건지 청소를 마치고 숨을 돌리면 데리러 가야 돼요. 나가야 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리터의 편의점에 들릴 방학은 왜 그리 많은지 궁금해요. 집에 와서는 아이보다 제가 녹초가 돼서 나가 떨어진다고요. 하지만 주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가서 놀았으니 간식 달라고 보채고 금방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루가 매일 똑같으면서도 누가 제 시계만 2배속으로 돌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정말이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게 허덕이던 초보 전업주부는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졌고 나름 자기 개발 시간도 갖고 살림에도 더 재미를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 다시 회사에 나갈 생각이 들어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의 배려로 전업 생활을 해왔지만 언젠가는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 엄마, 무슨 일이야? 너 왜 전화한 거니? 어쩌고 하는 거 궁금해서 전화했지. 나는 애들 보고 살리며 똑같아. 엄마랑 아빠는 그게 이번에 우리 아빠가 뭔가 횡포를 한 것 같아서 전화했어. 그 산 있잖아? 그 산을 팔았어. 그런데 팔 때 거액을 받을 수 없어서 문제가 됐었어. 하지만 이번에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기로 해서 그 산을 깎아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 아빠가 아주 좋아하더라. 그거 정말 좋아? 아빠가 그 땅 받았어도 재산세만 더 내야 된다고 불평 많이 했었거든. 그나저나 정 여사도 좋겠어? 돈 생기니까 너도 좋겠다. 좋다고. 왜 너 기억 안 나? 아빠가 그 산 팔리면 너한테 큰 거 하나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 아빠 요즘 강남이랑 잠실에 있는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 사실은 엄마도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너희 전세 계약 끝날 때 됐지? 그야 그렇지. 근데 집주인이 별말을 안 해서 그냥 살려고. 그러지 말고 이참에 아빠한테 아파트 받아라. 이제 예진이와 예슬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언제까지 남의 집에 사니? 그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나 아빠한테 자식이 너 말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돈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건 받아. 괜히 시댁 눈치 보지 말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 엄마도 우리 시어머니 알잖아. 다른 집 시어머니 같으면 사돈한테 뭐 공짜로 받을 거? 불을 켜둠으로써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반드시 받고 싶어요. 전번에 엄마가 차를 바꿔줄 것이라고 했을 때도 결국 받지 못했었으니까요. 제가 그 똥차를 여태까지 끌고 다니고 있는데 회사도 그만뒀으니까 새 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엄마가 사준 차를 남편에게 넘기면 안 되는데 전 싫어해요. 아무튼 전번에 차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받아야 해요. 집이 된 시어머니도 이번에는 좋다고 하실 거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못했던 것을 대신 해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겠죠? 솔직히 말해 감이 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러냐고요.
제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와 비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결혼하기 전 남편과의 연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당시 남편의 집, 즉 시댁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어머니는 평창동 사모님 소리를 들으시며 기사에 딸려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아버지는 사업체를 3개나 갖고 계시는 중재벌이셨죠. 그래서 남편이 저랑 만나고 있는 걸 몹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요. 이미 집안끼리 혼인을 약속한 정원자가 있다나 뭐라며 돈 봉투를 던지고 헤어지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TV에서 본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부자라고는 하지만 그 부자 시댁은 원래 망해도 3년은 넘어도 살 걱정이 없다고 말했는데 내가 옆에서 본 부자 시가씨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은 가족들끼리 참여하는 사업이었는데 얼마나 가족들끼리 비리가 많았던지 한 번 깨진 균열은 쓰나미처럼 아버지의 사업을 폭망하게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앞으로 있던 20평 아파트도 빼앗길까 두려워서 곧장 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했어요. 위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죠. 시어머니는 빚더미에서 울타리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원래 진짜 부자는 현금 부자잖아요. 그러나 시댁 재산은 대부분 대출로 물들어 있고 시아버지의 사업 파탄으로 그것들이 동시에 붕괴했어요. 집도 절도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은 결혼도 미루고 집안에서 가장 되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우는 도망갔다 싶어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6살 많은 신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집안 파탄으로 내가 만나던 남자랑 결혼해버리면서 친정이 끊어버렸어요. 다행히 신우는 매우 능력 있고 잘 사는 집안 아들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 집에서 신우를 품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신우는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선뜻 잘해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것 같다고 하더라도 평생 공주처럼 살았던 신우가 망한 집에 미련이 있을 틱이 없다며 사실상 가족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 그래서인지 신우는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래도 누나에게 연락을 했다는데 연락처를 바꾼 건지 아니면 평생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기로 한 것인지 아무런 답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잘 살던 자기네 집이 망했다는 충격과 아들이 처가을을 보자 당신 딸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지만 살면서 번번이 제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 친정은 예전에 잘 나가던 시댁에 견줄 바가 나지 않지만 시골에서 하우 농장을 제법 크게 해서 그럭저럭 여유가 있으시다. 그래서 남편 집이 한순간에 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시댁에서 못하는 만큼 당신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셨고 원래 우리 부모님은 자식 욕심이 많으셨다. 그러나 우리 엄마가 저를 낳고 몸이 많이 약해져서 자식은 저 하나로 만족해야 했는데 그래서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돈이든 마음이든 항상 차고 넘치게 해주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는 당신? 자식이지만 불구하고 당신의 자존심을 먼저 챙기며 상견 수늘 때 집이라도 제 친정에서 해주겠다는 제안을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신댁 덕을 보고 싶은 마음은 일절 없습니다. 제 아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예전처럼이면 이런 결혼은 생각도 못했을 텐데 그래도 따님이 우리와 연을 맺긴 하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좀 제가 정서방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어서 제안 드렸던 거예요. 안 싸둔 생각이 처음 그러시면요.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돈도 없잖아요. 다들 자식 결혼시키면서 무슨 장사하듯 그러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떨어지게 그게 뭡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는 사도 네 분들이 복이 많으신 거죠. 저 같은 사돈을 만나셨으니 아무튼 결혼은 애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 모든 걸 애들한테 맡겼으면 합니다. 양과 똑같이 하지 않는 조건이면 저도 달리 요구사항도 없고 불만도 없어요. 예를 들어 성희야 너는 좀 서운할 수 있겠다만 이제 너도 우리 식구니 내 뜻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예전에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했다면 그것도 잊어라. 사람은 모두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기 마련이지 않니? 그러니 옛 기억은 모두 갖고 있고 우리 앞으로 서로를 잘 지키며 잘 지내보자. 우리 시어머니는 돈은 없어도 심신은 굳건히 지킨 채 살아오셨고 저도 우리 집도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많이 아파하셨을 거야. 예전 같았다면 하나하나 따져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그 마음이 분풀거나 할만해요. 그래서 엄마는 시어머니를 가엾게도 느끼고 이해도 되기에 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줘. 그럼 언젠가는 당신도 마음을 내려놓겠지? 나도 마음 같아서는 내 딸이 서운하게 한 그 여자 사돈 맺기 싫은데 어쩌겠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좋다는데 엄마도 그런다. 지석이 오빠, 엄마도 좋아하잖아. 애교를 부리고 싹싹하다. 그 아들 같다고 하더니 그야 지석이란 사람을 놓고 보면 그렇지. 이제 그만해야지. 어차피 상견례도 끝났고 애들 결혼시키기로 했으면 당신도 그 마음을 이제 버려야 해. 과정이야. 어쨌든 잘 됐잖아. 아빠는 내 시어머니 덕에 돈을 굳었네. 치, 아빠는 지금 그게 좋아. 안 좋을 이유가 또 뭐야? 시어머니 많이 맞아. 괜히 이것저것 해오라고 하는 아들 가진 부모들이 많아. 아빠는 지금 못 해주는 거 다음에 더 크게 해줄게. 그 산만. 팔리면 아빠가 뭘 못 해주겠냐? 아, 그 산이 팔리겠어. 아빠가 괜히 해주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저는 사실 아빠가 산 어쩌고 할 때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저도 회사 다니면서 꽤 많이 벌었었는데 뭐와 언제고 내 집장만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처가에 뭐 바라는 성격은 아니라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정말로 그 산이 팔렸다고 하고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하니 마다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똑같잖아요. 게다가 순에서 또래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속을 썩이는 법이 없는 첫째가 사춘기가 왔는지 부쩍 엄마는 예슬, 이만 챙기고 내 마음도 하죠. 모르겠어요. 나도 학교에 안 가고 엄마랑 놀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차를 몰고 학교에 오지 말아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차가 다 비싸고 좋은 차인데 우리 엄마 차만 낡아서 창피해요. 엄마 차 소리도 엄청 이상하거든요. 우리도 좀 괜찮은 집으로 이사 가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너무 낡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잘 다독여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었지만 제가 사람이라서 어떤 때는 왜 불편해지는지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할머니랑 똑같아 보이기까지 해서 아직 초등학생인데 중학교에 가면 더 어떻게 될지 궁금해져요. 두려워지고 그래서 남편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파트는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연하다며 장모님을 찾아가서 접대를 해야겠다고 좋아했는데 역시 문제는 꾸밈 있는 시어머니셨어요. 저기, 어머니,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산이 팔려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아파트 하나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언제까지 전세를 지불하며 살 수는 없고 이번에 감사하게 받으려 한답니다. 오, 아파트를 주신다고? 아니라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아파트를 주셨던 분이 엄마, 그 산이 있는 곳이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도로도 개선되어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전에 엄마가 요구하셔서 우리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하더뇨. 주신 건 내내 받았어요. 걸리셨다고 느낄 것도 있고 스쳤다고 생각하셨군요. 양쪽이 합의해서 한 일이니까 무슨 내가 요구를 해서 그 아파트를 꼭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냐고요. 너희들에게 그럴 능력도 없는 거야? 엄마마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직장인 월급으로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를 사는 건 힘든 일이죠.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하는데 내 앞에서 대출 얘기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장인 어른이 사주신다고 할 때 감사하면서 받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만큼 잘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한테 아파트를 안 받았으면 하는 거야? 누나가 보세요. 아주 잘 해주는 걸로 아주지 시댁에서 곁을 보는군요.
엄마도 버리고 그렇게 시댁만 바라보는 게 맞아요? 저 혼자 살고 있으면 너도 그러고 싶겠죠. 어머니 설마 이런 말씀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애들 생각해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애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예진이는 벌써 곧 중학생이 될 거예요. 여러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해서요. 애들을 그렇게 키우다 보면 안 돼요. 꼭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만 애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썩은 생각이에요. 나는 그것에 반대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받으면 그에 맞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 아들이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내 기가 죽어야 해요? 우리 장인과 장모님께서 얼마나 잘 대해주시는데, 벌써 우리 장인 장모는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살거나 저희가 친정에서 금전적으로 도움받는 걸 엄청 싫어하셨는데,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네요. 저희 둘째는 성별은 여자애이긴 하지만 성격이나 활동성이 남자애들 못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혼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장난감을 TV에 던졌더군요. 순간 액정이 깨졌는데 TV를 틀면 한쪽이 안 나왔어요. 드라마를 봐도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는 거죠. 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때는 친자식인데 너무 화가 났는데 TV를 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도 불편을 충분히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달 가까이 망가진 TV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낯섰는데 그러던 중 우리 아버지께서 생신을 맞아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다가 문제의 TV를 보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자제품 대리점에 가서 TV를 사서 우리 집에 보내셨어요. 전에 있던 TV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TV였는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그 TV가 도착한 거죠. 저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TV를 주문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어요. 너, 그 TV 같냐?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TV를 보내면 어떡해?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내게 말하라고 했겠지. 예슬이는 TV 한쪽 안 나온다고 했어요. 징징거리지 너희 엄마도 너희 집 TV가 흉물스럽다고 했더라. 그래서 아빠가 바로 사서 보내준 거니까 그냥 받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럼 아빠는 너희가 TV를 잘 받은 줄로 알고 끊었어. 아, 예압을 챙길 시간이 되었어. 참, 타이밍도 나쁘게 하필 그때 와서 저는 감사함도 느낄 새가 없이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더라. 네, 이거 혹시 너희 친정에서 보낸 거니? 예슬이가 전에 장난을 치다가 액정이 깨져서. 너희도 참, 기집알들 극성 맞게 키운다. 그래도 그렇지, 이제까지 TV 너희가 알아서 바꿀 것이지. 뭐하러 친정에서 받아?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 바꾸면 애가 잘못을 모를 것 같아서. 참고하셨다면 지난주에는 우리 아빠의 생신이셔서 집에 오셨거든요. 너희 친정도 참 그렇구나. 그렇게 돈을 짓거리는 일 할 데가 없어? 내 아무것도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 TV 하나를 사주시고 손주들이 사위에게 오만 생돈 내려줄 생각을 하나 본데 진짜 좀 슬프다는 거야. 무슨 말씀을 듣고 나는 아주 전부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보기에 그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너네 친정은 자신들이 뭘 하든 마치 돈이나 없냐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 돈을 쓰기 위한 그런 태도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신의 신분을 알고 돈을 써야지. 그 냄새나는 돈 자랑을 왜 그렇게 하지?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조금이나 도와주려 하시는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진짜 뭐죠? 당신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 아들은 능력이 있어서 제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놀지요. 어머니도 참 안 노는구나요. 어린이들은 무엇을 거저 커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제가 어머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왔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저희 집에서 집을 해주신다는데 어머님은 안 된다고 하셔서 이 사람과 대출을 받아 전세에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뭐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
현재 당신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건가요? 왜 이제 내가 망한 것처럼 느껴져도 이제 구제책을 찾아야 할 때인지요? 복수하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진정으로 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망하셨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세요.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말을 넘어서 흥분하여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당신의 노여움에 속이 더부룩끼던 어머니는 사과하기 전에 다시 만나지 않겠다며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아쉬울 만큼 3개월이 넘도록 왕래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중간에서 남편이 조금 달래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죠. 자기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니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결코 제게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니 제게는 편했죠. 명절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요. 좋았어요. 제 시어머니는 독립적인 성향이신 분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주말에는 자주 우리를 부르셨었고 그 기간 동안은 남편과 애들만 보내니 휴가를 받은 기분이 들고 좋았어요. 그러나 저도 그때까지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명절이 다가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남편의 표정을 보고 시댁에 오랜만에 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나 싶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먼저 꼬랑지를 내렸다고 생각하시는 듯해서 명절 이후에도 계속 제게 힘을 주셔야 했고 우리 딸에게도 외가집에 가지 말고 명절 연휴에는 집에 있으라고 하는 등 자기 마음대로 하셨는데 우리 둘째는 그것에 대해 얽매이고 싶지 않은 듯해요. 저는 외가집에 가고 싶은데요. 거기 가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할아버지가 재밌는 것도 많이 해줘요. 송아지에게 우유를 줄 것도 시켜주고 뭐야 이것들이 후층 제대로 하네. 누가네 할머니 할아버지야.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거긴 가짜야. 너네 할머니는 세상에 나 하나라고 할머니가 몇 번을 말해? 그래도 다 똑같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지만 낳아주신 분들인데. 조그만 게이지 엄마를 닮아서 어른 앞에서 말을 따봉따봉 하네. 너 솔직히 말해봐. 외가집에 가면 왜 좋은데 용돈을 많이 주냐?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외가집에 가면 할아버지도 몰래 용돈 주고 할머니도 몰래 용돈 줘요. 얘야, 정예슬, 그만해. 왜 할머니가 먼저 물어봤잖아. 괜히 언니는 나한테만 그래? 혹시나 했더니 역시 그랬구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돈으로 매수하고 예슬아, 잘 들어. 가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돈은 받지 마, 알겠냐? 거창한 일을 하는데 왠지 엄마, 무슨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해? 아이들은 이쁘니까 장모님이 그러시는 것이다. 거지 진짜 엄마, 아들이 불편하게 계속 이럴 거야? 내가 이러니 성이 눈치가 보이는 거야? 엄마는 아이들에게 용돈도 안 주면서 시끄럽다고 뛰지 말고 조용히 해라. 잔소리만 하는데 나라도 마음껏 놀 수 있고 용돈 준다면 왜 안 가볼까? 내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모양인 것이야.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나중에 아이들이 돈에 빠져서 나를 무시하면 그땐 어쩌려고? 왜 너도 그 집 대리사위가 되겠다고 하는 거야? 아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절로 얼굴이 찡그려요. 어디까지 사람이 꼬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나름 큰 마음을 먹고 시댁에 갔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차례는 알아서 지내라고 하고 저는 애들을 데리고 그대로 집에 와버렸고 다음날 남편 빼고 친정에 갔어요. 물론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 남편을 두고 왔냐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속상해할까 봐 시어머니가 한 말은 전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둘째가 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예슬이 가짜 할머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왜 가짜야? 진짜 할머니지. 그지? 근데 할머니는 할머니가 가짜 래퍼 할머니만 있는 거래. 그래서 용돈을 받은 것도 안 된대. 뭐 그런 소리를 하셨어. 사돈도 참으로 애처럼 정예슬,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너는 그 입이 문제라고 언니가 했어. 안 했어? 또 언니는 내가 동생이라 만만하지 할아버지. 언니 혼내주세요. 이놈, 그래도 언니인데 예슬이가 언니 말을 잘 들어야지.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엄마 아빠, 다음에는 언니가 우리 예슬이 보호자라고 했지. 할아버지는 맨날 언니 편만 들더라. 할아버지도 나쁘게 결국 그날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에 남편이 친정으로 와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우리 아빠가 그게 왜 자네가 죄송할 일이라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얼굴은 좋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괜찮을 리 없죠. 그리고 그걸 알아서 제 속이 터졌는데 왜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 건지 저도 사람이라 화가 났어요. 그리고 친정에 온 남편이랑도 다투게 되었는데 유모, 다쳤다고 해도 저 혼자 열받아서 쏟아내는 거였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고 입을 꾹 닫고 있었고 저만 다다다 쏟아냈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자기 엄마 편 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서 그때 이혼 안 했지. 하마터면 저도 제분에 못 이겨 이혼 얘기를 할 뻔했는데 그만큼 참았던 게 터지니까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로 이미 있었었던 골이 깊던지 나는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저희가 친정에서 아파트를 받아서 돈이 없는 자기를 무시할까봐 걱정하는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텐데요. 시어머니는 곧 죽어도 여러분 아들의 처가에 빼앗긴다는 생각밖에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들은 능력이 있으니 매달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을 때도 많은 것을 바라셨는데요. 저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나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렸고 시댁도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할 것이 없었고 여러분이 거주하는 그 아파트도요. 결국 남편이 대출을 조금 받은 것이 있어서 내게 무조건 친정에서 주는 아파트를 받겠다고 마음을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거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욱 확고한 마음이 되었는데 현재 사는 아파트를 둘러보고 나서 더욱 기뻤습니다. 첫째가 이사하는 것에 설레임을 느껴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집에 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아빠로부터 아파트를 받고 이사할 것이며 앞으로는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눈치 보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집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이상한 말을 한다면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은 제대로 된 문법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 누나처럼 하고 싶다 나도 당신 어머니를 안 보고 살고 싶어. 싫으면 이혼하길 원할 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에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어요. 결혼할 때의 혼수 장만도 하고 새로운 전자제품과 가구를 사며 이사하는 날만 기다렸죠. 하지만 뒤늦게 자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기에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했다며 화를 내러 오셨어요. 그날도 일관하게 억지로 말하는데 저도 참지 않고 반대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마치 사생활이 드러나 있었네요. 다른 시어머니는 사돈한테 뭐 공짜로 받을 거 없나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저는 차라리 어머님이 좀 그러면 좋겠어요. 막말로 저는 저희 부모님 자식인데 뭐 하나 제대로 받지도 못했잖아요. 저는 배려할 만큼 했고 도와준 적도 없어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제 능력되면 하고 편하게 살래요. 뭐야? 할 만큼 했어. 내가 뭘 했는데 너 솔게 우리 망했다고 속으로 엄청 비웃었지. 너희 부모님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 보란 듯이 돈지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깡촌에서 소개 키우는 무식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머님, 왜 자꾸 부모님을 깎아 내리시는 건가요? 어머니, 자격지심이 어머니야. 솔직히 말씀해보시면 저 어덕 보면 아들을 뺏긴다고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우리 부모님한테 안 입고 온 거죠. 어머니보다 잘 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곱지 않고 어줍잖은 행동들을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모습이 사나워 보이네요. 결국 그 돈으로 내 아들을 꼬셔서 나랑 멀어지게 할 생각인 거잖아요.
제게 돈 주지 말라고 하려고 그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을 때 내 아들이 감사하다며 또 급거 너희 부모가 그런 사람들이야. 남의 아들을 자기네 발밑에 두고 굽신거리는 게 보이시네요.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부탁드립니다. 어른이시기에 고셔 어머니 말씀처럼 저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어머니께서 전화로 제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잘해주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잘해주고 싶어야 잘해주는 거죠. 그런 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거니까요. 너는 애초에 내 마음에 차는 며느리도 아니었잖아요. 이건 내 마음인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정말 그러시다면 어머니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머니 아들 처가 덕 안 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저랑 아이들만 새 아파트에 이사 갈게요. 어머니 아들은 우리 아빠가 서줄게요. 아파트 현관에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뭐야,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 지금 내 아들이랑 안 살겠다는 거잖아. 왜요? 어차피 저는 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는 며느리인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상관없지 않아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아파트에 환장했냐네? 저 환장했어요. 저 애들이랑 거기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돈 많은 부모는 뭐 해요? 누구랑 다르게 덕 볼 수 있는데 보고 살아야죠. 제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주신 대로 살아요. 이참에 전에 못 바꿨던 차도 하나 바꿔달라고 할까 봐요. 어머니, 아들보다 훨씬 좋은 차로 저 싸가지 없는 게 나를 무시하네네. 저 앞으로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살 거니까 어머니도 싫으면 이젠 제가 찾아가지 마세요. 서로 싫어하는데 왜 얼굴을 보고 불편하게 살아야 할까요? 제 말이 맞죠? 그럼 제가 바빠서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을 찡그리며 현관문을 쾅 닫고 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했고 남편은 새집에는 올 생각하지 말라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윽고 이사 날짜가 되었어요. 저와 아이들은 신이 나서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놀이터는 여러 편의 시설이 있어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편도요. 생각이 있는다며 짐을 싸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라셨다고 많이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을 짓더군요. 너 뭐냐네? 처가 귀엽고 너는 빼놓고 이상한 거야. 독한 년, 그러게.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 나 엄마 때문에 처 자식이랑 생리 별로 했잖아. 애들 엄마가 나더러 처가 덕볼 생각하지도 말고 엄마 비나 잘 맞추고 살래. 엄마는 나 이혼 당했으면 좋겠어. 내가 뭐가 쉬워서 이혼을 당해? 너 이혼하고 싶으면 해라. 어디 너 같은 조건 가진 남자가 흔하다, 흔해?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아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있잖아, 처가에서 집 사주겠다. 차 사줄 테니까 그런 집은 아닌 거야, 엄마. 진짜 왜 그래? 나도 누나처럼 엄마와 같이 연락을 끊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 봐봐, 내 입에서 결국 그 말이 나오잖아. 이게 다 가짜인 건 처가 때문이야? 아니, 이건 100%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아들이 잘 살 수 있는데 그 앞을 막는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내가 이대로 이혼당해서 엄마 옆에서 아파트 대출금이나 갚으면서 혼자 늙어 죽었으면 좋겠지. 뭐야, 이놈의 자식이 그런 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엄마가 화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거 보고 싶냐? 누가 그런 거 보고 싶대? 결국 엄마 억지로 피해보는 건 나란 소리지. 내가 정말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알았어?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결국 남편이 생각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이사로 정신없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아파트에 오셔서 할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사돈이 사준 아파트에 오시냐고 그냥 전화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벌써부터 낮추어 오시는 시어머니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씀을 계속하셨는데요. 예, 내가 아무리 너네 부모한테 아파트 받지 말라고 했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니? 이혼할 것도 아닌데 남편만 두고를 가는 게 어디 있어? 왜요? 어머님이 어머님 아들이 처가 덕 보는 게 싫다고 하셔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아들이 처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너랑 사라져서 고맙고 너네 집에서 아파트를 사주는 걸로 해도 되지요. 않겠냐는 건 내 입으로 말을 해야겠죠. 세상에는 어머니, 그건 진짜 별로네요. 저희 부모님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고맙다고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우리 집은 제가 남의 집에서 살기 싫으셔서 저한테 집을 사주셨어요. 그건 맞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곱사라고 하시는데, 뭐 곱사인 너 진짜 그렇게 화낼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도 하는데, 저는 참아야 해요. 아, 물론 저는 어머니의 아랫사람이니, 그동안은 참고 살았죠. 근데 어머니는 정도를 모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안 참으려고 하는데, 전에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너는 귀엽고 시어머니인 나를 이겨내야 해요. 먹어야겠다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저에게 지고 들어오시든지, 그냥 아들 끼고 자존심을 지키며 사실은 저도 이제 더는 예전처럼 못 살아요. 어머니는 제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을 막말하실 때마다 제 기분이 얼마나 나쁘고 상처였지만 믿었는데, 제가 아주 작게 그래, 내가 미안하다네 말이 다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환청을 들었나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사실 확인할 새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해줬죠.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이혼해도 되냐며 자신과 편안하게 살라고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확실히 시어머니는 제게 미움과 닮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중개자 없는 명예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는 송구스럽기만 했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이기려 한 적은 없었고, 단지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에 계속해서 부모님을 비난하며 무례하게 대해도 어떤 도움도 받지 말라고 하니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끌리는 건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던 중에 다음 날 남편은 떠난 짐을 가져갔어요. 그대로 이사한 아파트에 들어왔더니 한 번쯤은 경험해야 할 일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미운 정도가 아니라 정이 들었는지 그 다음 날 반찬을 싸들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왜 왔냐고 꾸릉꾸릉 내리며 구경하러 온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그날은 시어머니가 더 안타깝지 않더군요. 오히려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보였는데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무례했던 점을 사과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잖아. 어머니,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어머님과 그 일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아니요. 결혼할 때도 그러고 지금도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요. 솔직히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고 싶었어요. 또한 이를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친정 도움을 받으면 어머님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버리셔도 돼요. 어머님을 어떻게 무시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제 어머님이시고 아주 현명하고 말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갑자기 제가 불쌍해 보이나요? 너무 불쌍해요. 어디에도 없을 정도로 훌륭한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자꾸 그러시는지 너무 불쌍해요. 부디 어머님은 설마 며느리를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는 이미 망한 시댁에서 도망쳐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머니가 좋아하실 반찬을 준비하며 싸웠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준 반찬을 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야 비로소 제 눈에도 그 순간이 보였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자신을 억누르고 사셨는지를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파악하며 살아왔어요. 마음의 벽이 어떻게든 열리면 상대를 받아들이기에 미운 것도 싫은 것도 없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수고했다고 고마워하는 말을 전하려고 노력하니 척박했던 땅에서도 새싹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제 마음에도 고부관계라는 싹이 피어났어요. 물론 이 관계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것이나 일단은 시어머니는 이제는 더는 우리 친정 흉을 보는 일이 없어졌고 남편과 저가 친정 도움을 받는데 예민해하지 않으시는데 아마도 저희가 변하지 않고 시어머님을 배려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앞으로도 시어머님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 한 현재처럼 시어머니를 챙겨드리려고 해요. 남편의 어머니인데 제가 잘해야죠. 가끔은 미운 정도로 무섭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친정 부모님들보다도 혼자인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울 때도 있답니다. 이런 며느리의 마음을 시어머니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디 제 마음이라도 10분이라도 아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그랬던 사연이 있었어요. 현재는 아주 살뜰한 고부는 아니더라도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 지금은 친정에서 사주신 아파트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행복의 절반은 자식 일이라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려는 친정 부모님 덕이겠죠.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시어머니 덕이라고 하고 싶네요. 예전처럼 저와 아이들을 들들 볶으시면 지금의 편안함과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요. 또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양과 똑같이 효도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부디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저도 시어머니도 그때의 일로 많이 배웠고 그 배움으로 오래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친구처럼 편안한 고부관계가 되길 희망하며 저는 이만 물러나려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말썽이 저희 둘과 집에 올 시간이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사연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